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가 초보자는 쓰지 마라. 일반인이 선수용 카보나를 신는 거는 마치 초보 운전자가 스포츠카를 모는 것과 같다. 워낙 이 마라톤에는 대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수긍을 하고. 아프지마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제의 건강 이슈를 차에서 팩트만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복지의료팀 강다은입니다. 앞으로 각종 건강 이슈를 찾아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이슈는 뭡니까? 오늘 첫 타부터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침마다 선배 러닝을 하거든요. 그래요? 오늘 주제가 러닝입니다. 그래서 요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러닝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진짜 인기가 많은 운동이 됐습니다. 이런 러닝 열풍하고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신발이에요. 신발. 카보나라고 하는 카보나. 신발입니다. 더 적은 힘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경기용, 선수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바로 황영조 감독이 유튜브에 나와서 마라토너? 한 말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일반인이 선수용 카보나를 신는 거는 마치 초보 운전자가 스포츠카를 모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초보 운전자에 해당하는 일반 러너들이 매우 논란이 됐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런 선수용 카보나를 일반인들이 신고 뛰어도 되는지, 뭐 그게 어떤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러너로서 어떻게 뛰면 잘 뛰는 건지, 그리고 어떤 운동화를 그럼 과연 신으면 좋은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주제로 전문가를 우리가 모셨습니다. 자, 한승환 강남 세브란스병원 족부정형외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발만 치료하는 정형외과, 발만 진료하는 족부정형외과. 왼발만 하나요, 오른발만 하나요? 양쪽 다 하는 거죠? 양쪽 다 하고요. 개수가 2배입니다. 예, 인구 2배. 오른발과 오른발. 하자가 맞습니다. 도대체 카보나라는 게 나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라요. 혹시 카보나 갖고 오셨나요? 제가 직접 공수를 해왔습니다. 와. 이게 바로 카보나라는 건데 이제 실제 보시면 아래가 훨씬 이렇게 키높이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완전히. 네,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또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요. 자, 교수님, 카보나를 어떤 스포츠학 관점에서 이 카보나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네, 저도 이제 일단 그 디자인 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닥의 모양이 참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축하고 앞축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보트 모양의 특징적인 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락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굴러간다는 의미죠. 이게 뒤꿈치가 이렇게 닿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발이 굴러가는 동작을 부르게 돼 있구나. 좀 더 편안하게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적게 해주는 디자인이 아마 가장 특징적인 이 두 번째 이제 소재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가벼우면서 말랑말랑합니다. 지면에 닿았을 때 기계에서 반발력을 좀 극대화해주는 이제 용수철 기능을 하는 이제 뒤쪽 쿠션. 앞에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 이제 걸으실 때보다도 이 뛸 때 앞쪽으로 가해지는 이 압력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인데 평소 걷는 것보다도 한 5배 충격을 버텨야 되니까 부상 방지나 편안한 이 러닝을 위해서 여기다 이제 에어백 같은 걸 하나 넣어놓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 이건 얼마예요, 대략? 되게 비싼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브랜드 카보나를 사기 위해서는 한 20에서 30 정도는 최소한. 비싸네. 와. 아주 특수하게 전문 선수용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다 너도나도 이거를 신고 다니면서 네. 오히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카보나 상시 단속문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카보나를 신고면 단속하겠다? 그쵸. 카보나 신고 있는 사람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라는 안내문인데 내용을 보면은 뭐 6개월 미만 러닝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최대 심박수가 215가 안 된다거나 마라톤 대회 5회 이하로 출전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카보나를 신으면 단속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워낙 카보나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굉장히 이제 핫 이슈였습니다. 자,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가
초보자는 쓰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스포츠학 관점에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이 마라톤에는 대가시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얘기일지라도 어느 정도 저는 수긍을 하고,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이 뒤꿈치에 있는 이 카본 플레이트가 이 탄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뛰는 방향과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관절과 근육의 그 밸런싱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이 그런 밸런싱하는 그 동작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렇게 직진으로 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옆으로 튈 수 있죠. 아. 예, 쉽게 얘기해서 카이콩콩이라고 저 많이 탔죠. 타보셨는지 많이 탔어요. 그게 처음에는 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힘들죠. 힘들어. 근데 이제 조금 잘 타는 애들은 뭐 앞으로 앞으로 예, 절로 막 가지 마, 가고 가지. 막 네. 방향도 똑바로 가고 똑같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탄성 방발력을 본인이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이 신발을 얼마나 잘 신느냐에 대한 포인트죠. 있고 특히 이제 또 주의하시는 게 이게 편편한 지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산악도 러닝 하시는 분, 또 둘레길 러닝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 뭐 돌길 뭐 이런 거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신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 거의 이제 보호 장치가 없잖아요. 네. 네.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많이 튀고 네. 보호 장치가 없으니까 발목이 흔들리는 네, 사람들.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접질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당연히 당연히 접질입니다. 그 발 동작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부상의 위험이 큰 그런. 저도 주변에 저 혼자 뛰기도 하지만 이제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같이 뛸 때 서로 논쟁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러닝화도 당연히 그렇지만 도대체 어떻게 착지를 해야 되냐라는 게 굉장히 논쟁인데 뭐 발 중간으로 떨어지는 미드풋이 좋다. 혹은 발 뒤로 떨어지는 뭐 레어풋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야.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상당히 그러니까 레어풋은 이제 가장 그 보행의 기본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구르듯이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레어풋, 워킹 또 레어풋 러닝이라고 그러고요. 레어풋은 발목이 움직이면서 아킬레스건이나 정경고, 후경고 이런 이제 근육들과 함께 시작이 돼서 무릎 관절, 고관절로 전해져서 이제 추진력을 얻는 건데요. 미드풋은 이제 지면에 닿을 때 뒤꿈치가 닿는 게 한 번에 이제 발바닥 전체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듬성듬성 걷는 그런 이제 모양이죠. 네. 이 듬성듬성 하는 거가 큰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는 그 운동의 동작을 극대화하고 운동량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착지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레어풋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가볍게 뛸 때는 뭐 굉장히 이제 편한데 문제는 이제 빨리 뛸 때 이제 레어풋이 이제 발목이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둘 다 또 뭐 번갈아만 하실 수도 있고 다만 그러한 착지법을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를 평소에 좀 몸에 익히신 다음에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닝은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 과학입니다. 그럼 뭐 약간 나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달리기와 관련돼서 그 이 진료실에 찾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급성 부상으로는 이제 그 발목이나 무릎에 염좌 심하게 접질러서 오시는 경우가 이거 접질 위험이 굉장히 커. 네,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수부지나 맞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좀 편편한데 흙길. 걷다가 흙길이나 돌밭길 딱 나오면 이게 접지할 때 이렇게 탁 이렇게 흔들릴 거.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상이 심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오래 달리시는 분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게 스트레스 골절, 뒤꿈치나 앞쪽에 이제 스트레스 골절은 계속 충격이 맞습니다. 가해져서 거기에 골절이 오는 거예요. 네,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죠. 발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네. 스트레스 골절은 주로 어느 부위에 생기는 건가요? 이제 주로 흔한 부위는 이제 전족부 쪽에 엄지발가락 아래 밑에 거기 이제 종자골이라는 조그마한 뼈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부상이 좀 많게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꿈치뼈, 종골이라는 이제 뒤꿈치뼈에 이제 오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족골. 주로 이제 흔한 게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스트레스 골절이 오는 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 둘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둘 너무 다. 많이 뛰고 자세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쉽게 해서 그 부분만 충격이 계속
가해진 거니까. 아픈데 또 때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거기만 계속 충격을 받으니까. 만보걷기도 과사형이죠? 그렇죠. 만보 걷기 하시는데 되는 분이 있는데 만보 걷기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꼭 나는 만보를 채워야 된다. 옆집 할머니는 15,000보 걷는데 나는 더 젊은데. 네, 나는 만보밖에 안 돼.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대한민국 사람은 모든 걸 다 예, 경쟁 경제.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몸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 좀 쉬시려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나한테 맞는 러닝화를 또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초보 러너들도 신을 만한 러닝화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환자분이 이제 그 신발을 디자인하시는 분인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신발 이제 이쁜 신발은 못 신으시고 운동화 신으세요. 그랬더니 2달 있다가 오셨는데 운동화 신고 오셨어요. 근데 그 운동화가 명품 운동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신발을 고를 때는 첫 번째로 디자인을 보는데 네. 네. 근데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기능성을 기능성을 먼저 먼저 보셔야 돼요. 살펴봐라. 네. 그래서 이제 기능성의 가장 큰 이제 원칙은 저희가 말할 때 일단 신어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발 크기가 좀 다릅니다. 아, 양쪽을 다 신어봐라. 네, 야, 양쪽을 이거 다 재밌다. 꼭 신으셔야 돼요. 이 중요하다. 양쪽을 다 신어봐라. 다 꼭 신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기자님 신발 신을 때 뭐 280, 270 사이즈로만 말씀하시죠. 네. 볼 크기 얘기해 그 보시면 크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또 나눠져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볼도 재셔야 돼요. 네. 볼 크기가 안 맞고 이렇게 좁은 거, 자기의 발보다 좁은 러닝화를 신게 되면 이게 편안하게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그라진 상태에서 뛰는 효과가. 그냥 딱 할 때 제일 편한 거는 네. 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발가락을 움직일 수 예, 있느냐 예.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야 이것도 그게 중요한 되면은 포인트다. 요게 맞는. 그 운동화를 사는 시기 그것도 있습니다. 맞아. 이것도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것도 오전보다 오후에 오후에 사라. 다리 좀 부을 때 가서. 아, 조금 부어 있을 예, 때. 부어 있을 때. 왜냐면 뛸 때도 처음에는 약간 좀 발이 헐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피가 정체되면서. 피가 정체돼서 붙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너무 타이트해지면은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관절 운동이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제 소재가 요즘은 또 이게 탄력 소재로 이게 네. 신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커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한번 신고 걸어봐라. 요즘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신발 가게. 아 그래? 예. 그 뛰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신발 가게는 트레드밀이 있어요. 진짜? 예, 있어요. 근데 러닝화 파는 데는 네, 다 러닝화 있습니다. 있어요. 트레이닝 네네.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에서 한번 뛰어보면 껴보고, 좋은 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좀 느낌도 좀 체크해 보시고. 야, 그 운동화 고르는 그 뭔가 팁과 요령이 굉장히 네, 네. 그 중요하다. 러닝 인구 1000만 시대이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오가고 그 중에는 또 잘못 알려진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러닝의 오해와 진실 알아보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당 기자.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나 오해가 좀 남아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을 할 때 입으로만 숨 쉬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힘이 들면 네. 입이 벌어지면서 입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뱉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머리에 피가 안 간다. 그래서 머리가 저릴 수 있다. 이런 그거는 류의 X. 음모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로 피가 안 간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입으로 호흡을 위주로 하게 되면은 구강이 이렇게 드라이 되기 때문에 러닝 하시다가 그 물도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호흡을 방해해서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요. 머리로 피가 적게 간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죠. 네. 두 번째 팩트는 제가 해볼게요. 네. 이 러닝 할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냐 아니면 조금 정도 마시고 뛰는 게 좋냐? X? 네, X.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만 이제 그 마그네슘은 좀 보충하시면서 뛰는 게. 그 축구 선수들 왜 중간에 예, 예. 그 뭐 인터벌 때 마시잖아요. 음료 막 마시잖아요. 그거 물이 아니. 거의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넣었어요. 쥐간에 클램핑 예방 차원. 예, 그게 소모가 땀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예. 세 번째, 요새도 뛰는 분들 많은데 러닝은 날씨와 관계가 있다? 네, 없다? 있다. 야, 날씨가 관련 있다. 예. 물론 이제 여름에는 땀 배출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탈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겨울 추운 네. 날씨에 러닝 하시는 게 이제 좀 주의를 요하시는 게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고혈압이나 뭐
뇌졸중이셨거나 뭐 당뇨가 이런 분들이 너무 추운데 노출되시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네. 올라가서 중풍도 생기실 수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주의가- 이른 아침에 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이제 네. 혈압병도 네, 크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뜨기 전에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다음에 장갑도 하시고 모자도 좀 해서 체온도 보호하시고 그래서 밖에보다는 실내에 있는 트랙이나 그런 트레드밀 한겨울에는? 한겨울에는 네. 그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팩트 체크 이거 나도 궁금해. 다음 팩트 체크는 중장년층은 러닝을 하면 무릎에 좋지 않다? 예, 그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좀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뛰시는 건 관절에 무리가 간다. 관절이과 근육의 그 강도가 견딜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경쟁적으로 거리나 만보걷기, 이만보걷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관절도 또 이게 하나의 기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쓸수록 닳기 때문에. 이 허벅지의 앞뒤 근육하고 종아리 근육을 좀 키운 다음에 네. 러닝 하면은 훨씬 더 네, 좀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근육과 이 인대의 힘들이 관절로 가는 그 충격을 예방해주고 이게 이제 힘이 약하면은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관절을 꽉 잡아주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이 관절 요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뛰는 때. 근육 운동 같이 근육 하면 운동과 네, 같이 병행하는 걸로. 예. 전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럼 관절 요동쳐. 네, 마지막은 당뇨 환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러닝을 피해야 한다?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 뭐 많이 걸으셔야 되고 혈당 떨어뜨리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피하는 게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걸로 네.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당뇨의 이제 합병증 중에 이제 신경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발의 감각이 떨어지세요. 땀 분비도 잘 안 되시고. 말초신경염. 네, 말초신경,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오래 걷거나 하면은 이 피부 마찰에 의해서 물집도 잘 생기시고요. 발 피부도 많이 이렇게 손상받아 까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각이 많이 떨어지셔서 잘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뛰고 나면 정말로 양발이 뻘겋게 피에 젖어서 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와. 양발이 젖었냐고 그 봤더니 정도까지도 모르는 거야. 예, 당뇨 환자들은 진짜 그 자기가 이 족부 쪽에 말초신경염이 왔는지를 항상 체크를 네. 해봐야겠네. 항상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양말 벗어서 음. 발 한번 체크하시고 뭐 빨개졌거나 뭐 물집 생기는 게 없다 확인하면은 또 조금 더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이제 잘 그 직접 눈으로 조정하셔서. 보면서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거는 당뇨병을 극복하는데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잘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X로 해줘야지. X로. 그러니까 잘 안전하게 하면 당뇨병 환자도 뛸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해야겠죠. 예. 이렇게 러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봐야 된다라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살짝 뭐 이렇게 좀 뛰고 나서 살짝 접질러서 아픈 정도는 뭐 집에서 조금 하루 정도 얼음찜질하면 좋아지시는데 그러한 증상이 좀 일주일 이상 가거나 본인이 체크하기 한 통증 점수 5점 이상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멍이 이제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부상이 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닝은 특히나 운동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아무나 이제 했다가 또 아무나 다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운동 같은데 그만큼 부상 위험 없이 건강하게 잘 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러닝 어떻게 보시면 뭐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운동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러닝도 굉장히 그러네. 이론이 있고 이 부상 염려도 크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 그래. 동작인지에 대한 걸 공부를 좀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내 몸에 맞는 러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면 중요하네. 정말 네. 좋은 운동법이 되지 않을까. 나는 오늘 얘기하면서 이게 러닝이 정말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오늘 얘기를 하고 나서 나도 좀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그것을 잘 알고 어떻게 속도를 올리고 어떻게 착지를 하면서 내가 이 달리기의 그 기술들을 올려가면서 한다면 네. 상당히 재밌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달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네. 오늘 이 러닝에 대해서 너무 유익한 얘기고
정확한 의학 지식을 알려주신 우리 한성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